안녕하세요. 크립토튜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코인만한 자산은 없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거래소에서 무려 5천억 원 이상의 이더리움이 빠져나갔다. 거래소에서 이더리움 대략 한 10만 개가 출금됐다라는 것은 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이비트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4만 개의 이더리움, 바이낸스에서 2.4만 개, 비트파이넥스에서도 2.3만 개. 지난주에 10만 개의 이더리움이 지금 보시면 다 중국계 거래소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가 보고 있는 뉴스는 이더리움, 샤플링크, 디지털, 마인, 이런 소위 미국 회사잖아요. 나스닥이 상장이 된 그런 회사들만 이더리움을 사는 줄 알았더니 아니네요. 지금은요, 미국 따로, 유럽, 중국 따로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유대계 금융 자본이 있어요. 이 친구들이 트럼프를 통해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합니다. 사실은 과거 수십 년은 미 연준을 통해서 그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연준에서 무게중심이 어디로 갔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를 좋든 싫든 이분의 워딩과 정책을 공부하고 방향성을 잘 준비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샤플링크, 나스닥 상장 회사죠. 주말에 이더리움을 무려 우리 돈 4천억 원 넘게 샀습니다. 77,200개를 샀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주 발행 한도를 기존에 10억 달러, 그러니까 이제 빚으로 이제 더 주식 발행해서 더 이더리움 사는 거잖아요. 금액 이 한도를 6배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얼마나 진심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러니까 재밌는 것은 지금 이런 거 하나하나를 뉴스화해서 전 세계에 계속 생중계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많이 봤던 거 아닙니까? 비트코인으로 치면 스트래티지, 메타플래닛, 블록체인 그룹, 전 세계 누가 이더리움,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샀었다. 요게 지금 이더리움으로 그대로 옮겨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저는 이게 최소 연말 혹은 그 이상까지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더리움은 한낱 유행이 아닙니다. 밈코인처럼 그냥 우르르 했다가 우르르 빠지고 저는 그러니까 급등락은 나올 수 있는데요. 이더리움은 어디 이렇게 사라지는 그런 자산은 이제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주에 이더리움 현물 ETF, 미국에 있는 기관들 혹은 이제 좀 억만장자들은 ETF 많이 쓰거든요. 2.6조 원, 일주일에 이더리움이 2.6조 원이 들어왔다. 역대 두 번째 규모다. 아직은 이제 이더리움도 기관들이 포모를 유도하고 있는 바람잡이 기간이라고 저는 봐요. 계속 열렬히 전 세계 각종 매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펌프질을 더 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신고점 아직 안 됐잖아요. 이더리움 장작이 너무 많이 물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 화력이 계속 지금 제가 볼 때는 투입이 되어야 하는 기간이라고 봐요. 지금이라도 이더리움 사야 할까요? 물론 200만 원, 300만 원 그때 사는 게 제가 볼 땐 당연히 좋았겠죠. 그렇죠? 근데 나쁘진 않다고 봐요.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 근데 이제 뭐랄까요, 투자 시점 그것도 중요하고요. 본인이 이더리움에 대한 어떤 신뢰, 지식이 얼마만큼 있는지는 훨씬 더 전 중요하다고 봐요. 숙제 완료하시고요. 이더리움을 그 어떤 사람에게 최소한 30분 이상은 설명하실 수 있어야 돼요.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투자 자격이라고 보고 자기 돈으로 웬만하면 하십시오. 중장기적으로 봐도 나쁘진 않고 연말까지 봐도 솔직히 전 나쁘진 않다고 봐요. 단 또 저는 이거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숙제를 완료하신 분들에 한해서. 왜냐하면 숙제를 하든 안 하든 코인 오르면 돈 벌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제 버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숙제가 완료가 되지 않았고 이거 내 의견이 아니고요. 누구 땡땡 유튜버가 이거 좋다는데 억만장자 톰리가 좋다는데 피터 틸이 돈나무언니가 요렇게 해서 사시면 끝내 올라도 떨어져도 대응을 못 하실 거예요. 대응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팔아야 될 때 못 팔고요. 하다가 또 다시 이제 허리깨까지
떨어지고 손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 밈은 뭐 많이 보셨죠? 뭐 이더리움 지금 12만 달러. 저는 12만 달러라는 가격 자체도 지금 약간 unreal해요. 저는 이게 뭐 거의 20만 원대부터 봐서 지금 이 가격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오른쪽에 뭐 20만 달러 넘어가면 또 미어 터질 것이다. 글쎄요, 뭐 기관들은 미어 터질 것 같은데 개인들이 과연 비트코인을 살까? 저는 조금 거기에는 퀘스천 마크를 달아봅니다. 이제 코인 종류가 바뀌었죠. 이더리움 뭐 그때 1,500달러 이하로 뭐 거의 이제 떨어졌을 때는 조용하더니 지금 뭐 3,700달러 거의 이제 4,000달러 다 왔거든요. 저는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이 일반 대중들은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봐요. 이더리움이 뭐 우리 돈 지금 500이 넘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 4,000달러가 되고 5,000달러, 6,000, 7,000, 8,000 저는 뭐 10,000달러 많이 가면 오버슈팅 나올 수도 있다 봐요. 한 15,000달러 톰리가 얘기했듯이 저는 갈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제가 여기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 물이요. 이제 그 끓는 물 100도가 되면 물이 이제 끓잖아요. 근데 이게 서서 이제 가열이 되면서 60도, 70도, 80도, 90도, 91도, 2도, 3도까지도 뽀글뽀글은 한데요. 사실은 그때까지도 조용합니다. 정말 뭐 약속이나 이게 좀 놀라울 정도로 딱 100도가 되는 순간부터 폭발적으로 그 이제 기포들이 생성되면서 끓기 시작하거든요. 저는 이런 현상이 코인 시장에서도 반복이 됐었고 앞으로도 반복이 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뭐 하반기 언제쯤부터는 기관들이 지금은 지켜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아직 법인들 코인 사는데 아직도 지금 제약이 있거든요. 뭐 ETF 아직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느 순간 이제 그 형님들 다 사시고 다른 나라들도 결국 문이 빗장이 열릴 거예요. 이왕이면 빨리 사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알트코인 ETF, 뭐 지수 ETF 아직 이게 뭐 시원하게 승인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렇죠? 연준에서 금리 인하도 할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계속 제가 볼 때는 이거 영어로 비치볼 언더워터라고 하더라고요. 물에다가 그 비치발리볼 넣고 계속 뭔가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탁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비치발리볼이 수면 위로 솟구쳐서 올라갈 겁니다. 요거 제가 볼 때 하반기에 나올 수 있어요. 관세가 지금 뭐 이제 곧 확정이 될 것 같죠. 요게 다 뭘 의미하냐? 명확성 플러스 유동성이에요. 불안하면 할수록, 불확실할수록 실은 좋은 자산의 가격이 어떻습니까? 쌉니다. 그럴 때 사는 거죠. 그렇죠? 확실할수록 뭔가 불안한 게 아니고 확신이 막 들수록 자산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비쌀 겁니다.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뭐 이게 잘 아는데도 실은 안 되는 게 문제죠. 이게 뭐 파킨슨스 뭐 법칙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뭔가 봤더니 제가 이게 뭐 코인 투자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성공을 그냥 인생에서 사업을 하실 때도 저는 이게 굉장히 저는 그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기계발서 여러 가지 성공하신 분을 보면 되게 이 패턴이에요. 뭐냐면 요즘 세로축이 노력입니다. 노력을 이렇게 많이 늘리면 생산, 그러니까 성과가 쭉쭉 그러니까 비례해서 일직선으로 45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제가 화살표 이렇게 긋고 있죠. 노력을 엄청나게 쏟아 붓습니다. 근데 죽어라고 했는데 성과가 터무니없이 안 나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적자 보는 겁니다. 자, 재테크에서도 이제 뭐 자기계발서 보시면 맨날 하는 말이 뭐 비슷해요. 이게 솔직히 한 7, 8년 전만 해도 초반에 뭐 종잣돈 5천만 원 모으기였는데 지금은 이제 초반 1억 모으기. 이것도 뭐 인플레가 있죠. 초반에 1억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모으십시오. 그 다음에서야 아마 효과가,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효과가 커질 겁니다. 이런 얘기 합니다. 전 당연히 이거 동의합니다. 1억이 투자 자금 종잣돈이 안 되면 그렇게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는 전 않다라고 봐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좀 바로미터 정도라 보고요. 쉽지 않은 거죠. 특히 20대, 30대가 1억 모으긴 정말 어렵지만 이거는 답이 없다라고 전 봐요. 무조건 해야 된다. 스타트업 창업 초기에 사실 뭐 처음에 이제 창업하고 뭐 투자금 유치도 하시고 이제 가게를 딱 열었는데 처음부터 장사가 잘 된다? 저는 그게 비정상이라고 실은 생각을 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는 기간이 실은 뭐 거의 대부분 우리가 이걸 거칩니다.
맨 땅에 헤딩을 하니 머리에서 그러니까 노력을 아무리 쏟아 부어도 돈이 벌립니까? 적자만 나는 거죠. 머리에서 피가 질질 흐릅니다. 이것을 이제 스타트업 그 창업자들은 뭐 죽음의 계곡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지옥의 한 3년. 정말 맛보고 싶지 않은 지옥이거든요. 요것을 어떻게든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보십시오. 노력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는데 생산, 성과는 더 늘어납니다. 노력의 양을 줄였는데 성과가 좀 터무니없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이 검정색. 노력은 거의 바닥에 근접했는데 이 부라고 하는 생산량이 어마어마하게 폭증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떤 분들은 플라이휠 효과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비행기가 딱 공중에 초반에 이륙할 때만 에너지를 엄청 쓰고요. 어느 순간 궤도에 딱 올라가면 연료 소비량이 현격히 줄어듭니다. 이게 다 비슷한 원리라 보시면 돼요. 노력을 거의 안 하는데 성과는 돈은 폭발적으로 벌리는 순간이 한참 후에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이제 뭐 5년간 아니면 뭐 10년간 죽어라 뭐 이제 기업을 키워서 한 번에 딱 기업을 팔았을 때 혹은 뭐 어떤 투자자들은 월 수천만 원 혹은 수억의 수동형 수입 그러니까 패시브 인컴이라고 하죠. 뭐 그게 이자일 수도 있고 뭐 주식 배당일 수도 있고 월세 수입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받으시는 분들을 우리가 종종 접하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봤을 때 그분들의 죽음의 계곡에서 3년, 4년 정말 뭐 거의 피를 토했던 구간은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사실은 우리나라 최초의 워낙 그 거래소 대표님도 제가 옆에서 쳐다보면 저는 그 계곡을 봤잖아요. 저는 그걸 알지만 세상에 이렇게 그 언론, 프레스, 미디어가 된 것은 거의 뭐 먹튀 수준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성공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우리 눈에는 죽음의 계곡은 안 보여요. 결과만 띡하니 뭐 날아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원화채굴을 하는 것, 공부하는 것, 인내하는 것, 그리고 매매하는 것 이게 다 저는 투자다라고 실은 수십 번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데 우리 눈에는 4848만 투자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기가 막히게 고점에 팔고 털고 나온다. 그리고 다시 이걸 반복한다. 전 이걸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거의 뭐 0.1% 타고났는데 손흥민처럼 노력까지 하셔야 그건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원화책을 공부 인내 이거 굉장히 소중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죽음의 계곡을 투자에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 마이너스 90%, 어떤 분 마이너스 96% 경험했죠. 내가 다시는 이거 하나 봐라. 뭐 내가 뭐 손가락에 장을 지진다.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실은. 근데 이를 악물고 다시 한번 그래도 도전해볼까? 내가 뭘 잘못 봤나 보네. 그럼 저 사람은 어떻게 성공했지? 어떻게라고 질문을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 드렸죠. 쓸 돈을 아껴서 어떻게든 종잣돈, 뭐 빠르면 3년, 늦어도 5년 내에 모아야죠. 이걸 모아야 의미 있는 부의 증식이 일어나요. 이 과정을 생략하려고 실은 이제 돈을 빚으로 빌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결과는 본인께서 알아서 하시는 거지만 잘 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안 됐을 때 복구가 어려우면 그거는 이제 책임지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은 스스로 한번 미리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체면 같은 거 안 따지고 모르면 나보다 나이 어린 뭐 저기 뭐 김대리한테 가서 혹시 뭐 시간 좀 되니 하면서 뭐 한번 물어보고요. 뭐 주식 전문가다, 뭐 부동산 전문가다, 코인 전문가다 밥 사주고 들어야죠. 배워야죠. 죽어라 공부하셔야 되고 그렇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에 흔들리지 않은 편안함이라는 게 쌓이는 순간이 올 겁니다. 자, 퍼지 펭귄 뭐 최근에 가격이 많이 올랐던 밈 코인입니다. 여기 만든 팀에서 지금 뭐 이제 900만 달러 가까이 거래소 입금했다. 뭐 팔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펭귄 코인을 봤더니 뭐 10원도 뭐 이렇게 이짝저짝 했다가 이게 최근에 한 65원까지 단기간에 쑥 올랐다가 뭐 지금 60원 전후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대략 지금 너무 단기간에 한 500% 이상 실은 올랐죠. 단기에 급등을 하면요. 이거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도 단기에 예를 들면 진짜 500%, 한 1000%
올라가면 웬만한 알트코인 저는 한번 시원하게 다 팝니다. 그리고 진짜 좋은 코인이면 나중에 분명히 다시 떨어져요. 이렇게 그 단기 폭등이 계속 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냥 다시 산다 생각하고 시원하게 덜어냅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죠. 민주당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처음으로 발의를 했습니다. 원화 코인으로 금융의 주권을 지키자. 이제 막 발의한 거죠. 이게 지금 뭐 통과가 됐다가 아닙니다. 뭐 몇 번 수정하고 업계 뭐 의견 다 구하고 이게 또 뭐 중앙은행이다, 저 뭐 시중은행이다, 뭐 빅테크다 서로 또 이제 어깨 싸움 할 거예요. 지금 초기라는 얘기를 전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달러라이제이션, 달러화의 초기예요. 달러화 초기. 전 세계 사람들이 나 원화 안 써, 나 위안화 쓰기 싫어, 저 브라질 화폐, 러시아 화폐 싫고 달러로 우리 거래합시다. 나 달러 주세요. 지금 요 초기거든요. 여기에서 한국 금융의 주권을 지켜야 된다. 사실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죠?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건요. 결국에는 시간 오래 걸립니다. 법정 화폐의 종말을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아주 서서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옳다 그르다 이것을 막 그 서로 싸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게 이미 우리가 거스를 수 없는 대세거든요. 스테이블 코인이랑 AI랑 이런 거는 바꿀 수가 없어요. 코인 세상이랑 AI. 그러니까 이게 20년 후가 될지 모르고 30년 후가 될지 모르지만 저는 결국에는 나중에 가서는 나 이제 달러 싫고 그 휴지 조각 싫고 비트코인 내놓으세요. 저는 이게 뭐 수십 년 후에는 이게 가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비트코인도 최대한 1개 이상을 목표로 1개가 어려우면 그냥 0.01개부터 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좀 이제 쌓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도 달러나 엔화처럼 외국환 거래법을 적용합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뭐 이제 테더, USDC 이거 사실 외국환 맞잖아요. 요거 법을 이제 적용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지금 사전 작업에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뭐 조사를 해야죠. 지금 스테이블 코인이 외국환 거래법 적용을 받으면 서류 제출 등 별도의 증빙 없이 실행할 수 있는 해외 송금, 수금의 한도가 신설될 것이다. 지금 요게요. 약간 그 뭐 동대문, 남대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쓰는 게 아니고 쓰시는 분들만 쓰고 있는 걸로 추정이 돼요. 워낙 이제 이거에 좀 밝으신 분들이 있겠죠. 이런 거 지금 은행 뭐 이런 통계에 잡히지도 않을 거예요. 지금은 달러화의 초기이자 제가 볼 때 종이돈과 이제 디지털 화폐의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아직 초창기입니다. 지금 현재 외환 규제법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연간 10만 달러까지는 이제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미국이다, 뭐 중국이다, 뭐 자녀 학자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기관 같은 경우에는 1년에 5천만 달러까지 이제 외환을 보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거 넘어가면 이제 정부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마 이 비슷한 일이 스테이블 코인에도 당연히 적용이 돼야겠죠. 결론적으로 제가 수십 번 얘기를 드렸던 뭐 달러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토큰화 망 투자 이것들이 결국 어디 그 철도 고속도로에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철도에 고속도로에 우리가 미리 투자하고 깔고 앉아있자. 저는 여전히 전혀 늦지 않았다라고 봐요. 이 뭐 이제 타임 프레임이 뭐 다음 달 이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근데 최소 1년, 2년, 한 4년, 5년까지 2030년까지 보시면 제가 볼 때 이거 인생 기회가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망 중에서도 뭐 망이 한두 개가 아니죠. 레이어 1도 많고 2도 많고 제로도 많고 그래요. 근데 웬만하면 미국산 위주로 시가총액이 높은 거 위주로 그리고 뭐 지금 레이어 1이 아무래도 지금 더 이렇게 어텐션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집중을 더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솔라나, 에이다, 아발란체, 스위, 헤다라, 알고랜드, XRP, 뭐 스텔라 등등등이겠죠. 이거 말고도 실은 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코인 중에서도 시총이 높은 코인 중에서도 ETF가 신청이 이미 다 들어갔다. 아무래도 돈이 그쪽으로 몰리지 않겠냐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증권거래 포문을 연 미국, 영국, 스위스도 시간 싸움에 참전한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지금 저는 계속 한번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영국, 스위스, 인도네시아, 남아공, 우리나라. 지금 우리나라도 12시간 거래가 가능한 뭐 대체 그 시스템 거래소를 뭐 3월 달에 이미 출범을 시켰습니다. 제가 볼 때 12시간 거래 가능도 저는 불편할 것 같아요. 이게 코인에 워낙 제가 익숙하기 때문에 한마디로 그냥 24시간 주식도 코인처럼 거래할 수 있게끔 하자. 지금 이 얘기지 않습니까? 저는 뭐 주식도 그렇고 부동산, 금 이거 정말 저는 못 하겠어요. 솔직히 막 그 코인 그 주식을 팔았는데 이틀이에 돈을 드립니다. 저는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너무 불편하고 뭐 금도 부동산도 너무 돈도 많이 들고 그렇죠. 시대적인 방향성은 실은 이미 정해졌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사실 50대 지금 이상 넘어가신 분들은 주 6일제의 세상에 사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일도 직장 가셨죠. 학교 저도 예전에는 갔었지만 이게 어느 순간 주 5일제로 변했죠. 이게 혁명이에요. 사실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주 5일제. 이제 토요일에 이제 뭐 그 특별한 일이 아니면 회사에 잘 안 갔죠. 이게 지금 주 4.5일제, 지금 4일제로 가는 것은 이거 막을 수가 없어요. 이거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소득제. 이건요, 사실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 먹고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게 저는 거의 확정 디폴트라고 봐요. 그런데 정치인들은 뭘 해야 됩니까? 표를 얻어야죠. 그럼 뭘 할까요? 돈을 줄 수밖에 없어요. 요게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지금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요게 제가 볼 땐 거의 확정된 미래라고 보이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AI다, 크립토다, 뭐 로봇들 나오면 예전만큼 사람이 많이 필요하진 않을 거예요. AI와 크립토는 그리고 전기라고 하는 것도 처음 나왔을 때 지금 우리 삶에 전기 없는 삶을 생각할 수 없죠. 자동차, 인터넷 마찬가지요. AI와 크립토는 그냥 그 전과 후로 나뉩니다. 무조건 이게 지금 뭐 일자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우리 뭐 사람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두려움에 떨 이유가 없어요. 항상 신기술은 원래 그랬는데 지금 요때가 사실 뭐냐면 지금 투자자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큰 전환점이에요. 전환점은 부익부와 빈익빈이 극명하게 갈리는 포인트가 됩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투자하시면 되는 거죠. AI와 크립토. 우린 이제 크립토 TV죠. 크립토 자산, 우량 자산에 그냥 미리 앉아서 깔고 있으면 엄청난 부의 기회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단 마지막에 폭발적으로 오를 수 있습니다. 이제 지루한 기간들을 잘 견디어 내셔야겠죠.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 법정화폐의 종말을 의미한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렇게 되면요. 기존에 종이돈 찍어냈던 중앙은행은 존재의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지금 단기간에 뭐 중앙은행이 다 이렇게 없어진다가 아닙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한국은행 노조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유사 수신이다. 심지어 코인런 리스크도 있다. 약간 거의 사기 취급을 하고 있는 듯한 뉘앙스가 풍겨집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하는 노조, 하는이 필요 없어지게 생긴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저 카카오에서 저 라인에서 네이버에서 뭐 월마트에서 뭐 JP 모건에서 그냥 돈 찍어버리면 한국은행, 일본 중앙은행, 유럽 중앙은행이 필요성이 점점 낮아지겠죠. 영향력이 점점 줄어들겠죠. 이 느낌 아시겠죠? 이거 이제 신종 유사 수신업으로 등장해 스스로 안전자산이라고 주장한다. 사람들의 돈을 이자도 안 주면서 끌어모으겠다라고 한다. 태생적으로 뭐 IT 리스크가 있다. 가상 동전과 맞바꿔준 돈이 준비 자산으로 가치를 담보하지 못하게 된 시장, 신용 운영 리스크 또한 상존한다. 그리고 이제 코인런 발생할 수 있겠죠. 국채금 들고 있는 거 던지고 소비자는 피해를 볼 것이다. 여기서 지금 얘기한 거 사실 있었죠. 언제 있었습니까? 22년 테라루나 사태. 제가 이제 이 얘기가 이해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있는 조직이 이 지금 한국은행 정도면 굉장히 뭐 엘리트들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미래 돌아가는 것을 딱 봤더니 느낌이 쏴하거든요. 그러면 근데 제가 그 투자자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이해는 되는데 이거 이미 미국에서 이런 사태가 발생했어요. 혹독한 테스트는 이미 끝난 거예요. 이미
테크놀로지스트들은 미국 정권을 뒤집었어요. 빅테크. 그래서 이 지금 스테이블 코인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시대의 흐름을 이런 막으려고 하는 시도 혹은 손바닥으로 이렇게 하늘을 가리려고 하는 시도보다는 요거 활용하자는 거예요. 역으로 활용해서 큰 수익을 가져가는 게 현명한 선택이 되겠죠. 우리나라 업비트는 실은 인도네시아 시장에 오래전부터 진출해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가상자산 거래가 한 달간 4조 원이 넘어갔다. 그러니까 지금 그 교육이 아니고 거래량이 폭등하고 있는 겁니다. 인도의 인구가 지금 14.4억 명 이릅니다. 전 세계 2위 중국이죠. 거의 비슷합니다. 14.3억 명. 3위는 의외로 미국이에요. 미국이 3.4억 명. 4위가 인도네시아 2.83억 명으로 지금 현재 찍혀 있는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지금 그 주요 거래소들이 수모를 겪으면서까지 인도에 진출했다가 실은 쫓겨났거나 포기했었거든요. 인도에 다시 진출했어요. 나이지리아 기억나십니까? 바이낸스 임원이 감옥에 갇히고 이거 정말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나이지리아에 그렇게 눈독을 들였을까요? 나이지리아도 인구 세계 7위입니다. 거의 2억 명 가까이 됩니다. 1억 9천만 명 되는데요. 지금 코인이 이제 좀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실은 선진국 그리고 약간 개도국이에요. 그러니까 필요성은 약간 다른 거죠. 이제 선진국들은 약간 이거 투자 자산으로 본다면 개도국은 이거 이제 인플레이션 너무 심하고 자국 화폐 못 믿겠으니까 비트코인, 스테이블 코인 엄청 쓰는 겁니다. 동남아시아만 인구가 지금 대략 7억 명, 중동은 5억 명입니다. 아프리카 15.5억 명, 중남미는 6억 7천만 명입니다. 요 인구만 싹 합치니까 34억 명이 넘어요. 인도와 중국은 별도죠. 이거 29억 명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크립토에 대한 필요성, 욕망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지금 인도에서 전체 인구 대비 코인 투자자의 비중이 몇 프로인지 제가 찾아봤더니 7%입니다. 7%. 100에 7명만 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한국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 지금 30%입니다. 이걸 제가 다른 대륙도 한번 그 챗 GPT를 시켜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 국가별로 코인 투자자의 비율을 나타내 봤습니다. 인도가 7%, 동남아시아 6.5%, 중동 6%, 아프리카 4%, 중남미가 10%. 중남미가 좀 그래도 더 높은 편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한국 지금 30%입니다. 개발도상국은 아시다시피 인구 대국인데 그 인구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남아시아 가보시면 아마 아실 겁니다. 젊은 20대, 30대가 정말 우리나라 약간 70년대, 80년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GDP도 아주 그냥 급하게 성장을 하고 있죠. 이런 국가에서 코인러 유입이 제가 볼 땐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10년, 20년 굉장히 저는 폭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크라켄, 우리나라의 업비트 일찍이 위험함을 무릅쓰고 지금 이들 국가에 진출을 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조금 선진국으로 알려진 국가도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코인 투자 몇 %나 하냐? 북미 지역, 미국과 캐나다죠. 16%입니다. 한국은 30%입니다. 일본 6%밖에 안 돼요. 세금도 비싸죠. 중국 아직 5%입니다. 유럽 11%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그럼 왜 이렇게 높냐? 그러니까 한국은 일단 제가 봐도 뜨겁잖아요. 그 냄비 근성이 있는데 이걸 저는 장점으로 잘 쓰면 이걸 맨날 우리가 막 비판만 할 게 아니고요. 이거 잘 쓰면 이거 쓸 때 많다라고 봐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이제 세금을 양도세를 내진 않습니다. 그렇죠? 양도세 외에 상속 증여세는 지금 내고 있어요. 어찌됐건 한국이 생각보다 높네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부터 한 5년에서 10년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요것을 한번 주식이랑 비교를 해봤어요. 올해 지금 현재 기준 국가별로 주식 투자자 비율이 미국에서 지금 얼마나 될까요? 주식 비중이 58%예요. 엄청나죠? 거의 둘에 하나, 100에 거의 한 60명이죠. 58명이죠. 그러니까 58%가 주식 투자 다 하는 거예요. 코인은 반면 아까 제가 16%라고 했습니다.
딱 봐도 3배 이상 주식 투자자가 많습니다. 한국은 뭐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뭐 30%, 뭐 27%. 일본은 코인 투자 지금 겨우 6%였잖아요. 근데 주식 투자자는 25%. 이건 지금 4배가 주식이 더 많아요. 중국도 뭐 거의 3배가 더, 한 3.5배 이상 주식 투자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유럽도 3배 이상, 11% 코인, 35%가 주식 투자자입니다. 선진국, 지금 뭐 선진국이라고 봤을 때 최소 저는 여기에서 주식 그 이상까지도 저는 갈 수 있다고 봐요. 최소 3배에서 4배 이상에서 퍼센티지로 봤을 때 투자자들이 비중이 늘어날 수 있죠. 제가 여기서 말하는 비중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코인의 시가총액이 그대로 있을 때 글로벌 머니 프린터가 지금 현재 기준일 때 실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은 비중만 3, 4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코인의 시가총액도 늘어나겠죠. 글로벌 M2 전 세계 중앙은행 그리고 이제는 뭐 스테이블 코인 찍어내겠죠. 요게 동시다발적으로 증가하면 코인의 시총이 여기서 10배, 20배, 30배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당연한 미래입니다. 이게 뭐 이제 시점은 우리가 모르는 거죠. 최소 한 5년에서 10년 봤을 때 얼마든지 저는 가능하다 봐요. 그리고 이제 개발도상국의 MZ 세대들 엄청나게 많거든요. 인구 절반이 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부동산, 주식, 이건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잖아요. 저기 그 베이비 부모 있죠. 그분들은 부동산 주식을 많이 하셨지만 지금의 뭐 사실 개발도상국뿐만 아니고 선진국도 부동산 주식보다 코인을 선호하는 경우가 실은 더 많아요. 우리나라는 조금 부동산 사랑이 제가 볼 땐 지나칩니다. 일반적인 경우 코인을 이제 MZ세대 20, 30대는 훨씬 선호합니다. 선진 개도국 할 것 없이 어차피 뭐 지금 뭐 이생망 내 힘으로는 지금 집도 뭐 집은 무슨 결혼은 무슨 취직도 힘든데 지금 그렇거든요. 이게 지금 글로벌 트렌드입니다. 한 방을 선호하는 게 당연히 코인이랑 맞물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앞으로 여러모로 저는 그래서 좋게 보는 겁니다. 밈 코인을 그래서 실은 선호하는 것도 여기랑 맞물리긴 합니다. 바이낸스 창업자죠. 짜오장펑이 BNB가 봤더니 758억 달러라고 합니다. 지금 본인의 코인 포트폴리오의 98%가 BNB고 뭐 2%가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밝혔는데요. 비트에서 지금 BNB로 지금 갈아탄 것 같아요. 어느 순간. 현재 그의 자산을 실은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BNB가 그냥 한화로 103조 원 들고 있다는 거고요. 비트코인은 3조 원 들고 있습니다. 요 3조 원만 좀 떼서 우리 그냥 쓱쓱쓱 좀 나눠주면 좋겠죠. 그만큼 돈이 많으시죠. 근데 이분은 2014년도에 집을 팔고 차를 팔고 가지고 있는 뭐 노트북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다 팔아서 비트코인에 올인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고 해서 그럼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what if입니다. what if. 안 되면 어떡해? 그거 망하면 어떡해? 지금도 비트코인 안 믿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근데 14년도에 이걸 하고 올인을 했다. 이분들의 이제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공존한다고 봐요. 근데 공포가 그거라면 이제 신뢰, 믿음은 뭐냐? even if예요. 영어로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fear는 두려움은 what if. 이렇게 돼가지고 망하면 어떡해? 뭐 비트코인 그 거래소 뭐 폐쇄되고 뭐 해킹되면 어떡해? 뭐 양자 컴퓨터 나오는 뭐 JP 모건 뭐 대표가 뭐라 하던데. 요건 이제 두려움이겠죠. 근데 이제 그 믿음, faith 영어로 이제 믿음은 even i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기는 거죠. 둘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더 크면 좀 이제 그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더 커야 이 시장에서 롱런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두려움을 무시하자 이건 아니에요. 맹신하자 그건 더더욱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을 미리 고민을 해보시고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이제 뭐 돈을 빌린다. 최악의 경우 뭐냐? 나 정말 이거 잘못되면 나 저기 집 밖으로 이제 나갈 거리로 내몰린다. 그럼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퇴직금 이거 이제 딱 이러면 손가락 빨게 생겼다, 집 팔게 생겼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준비하시는 것은 굉장히 현명한 투자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회 앞에서 두려움에 휩싸여서 아무것도 안 했든지
못했든지 저는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시면요. 좋은 점이 있습니다. 실패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시도 자체를 하는데 무슨 실패가 있습니까? 실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뭐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뭐 이제 사업체를 하고 하시면요. 성공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나중에 점차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제 동생이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갤럭시 디지털에서 비트코인을 8만 개를 뭐 3일 동안 시원하게 팔았습니다. 이게 우리 돈 12조 원이거든요. 어마어마합니다. 으악 하면서 공포에 질릴 수도 있으실 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11만 7천 달러를 지켜냈다? 그러면 여기서 더 오를 것 같은데 요게 뭡니까? 요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죠. 이게 제가 웬만하면 긍정론자가 되자는 얘기가 실은 이런 얘기예요. 배경 지식과 확신이 쌓였을 때는 요런 이제 투자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소수몽키는 이제 저희 채널에서 종종 이렇게 언급을 하는데요. 미국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마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에서 돈이 풀리는 속도가 지금 더 빨라지고 있다. 최근 3년치 한 미국에서 지금 미국 M2입니다. 미국의 통화 공급량이 2023년까지 마이너스했다가 24년, 25년 4.5%로 돈이 많이 풀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챗GPT에 검증을 해봤습니다. 미국의 유동성 M2를 5개년을 비교를 해줘. 한눈에 봤더니 20년, 21년은 통화가 뭐 어마어마했죠. 12%.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치예요. 22년과 23년 너무 찍었나 하면서 통화를 마이너스 수축했던 거죠. 24년 이후에는 다시 3%, 지금은 4%대까지 온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봤더니 21년 말까지 12.7% 돈을 찍은 겁니다. 22년, 23년은 마이너스, 24년까지는 3.6%, 지금 현재 기준 6월달 기준이네요. 4.5%가 살짝 넘습니다. 이거 지금 돈 많이 찍어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랬기 때문에 지금 미국의 주식시장도 코인시장, 비트코인 다 올랐던 겁니다. 알트는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일부러 찌그러뜨린 겁니다. 뭐 저 생각은 그래요. 이더리움 특히. 지금 미국 연준의 영향력은 트럼프가 집권한 다음에 점점 약해지고 있어요. 그렇죠? 23년 3월달 이제 미국의 은행 4개가 쓰러졌던 기억나십니까? 그때 이후에 연준은 QT 그대로 이제 돈을 흡수를 하고 있었지만 미국의 재무부는 오히려 다른 루트들을 통해서 대출을 통해서 돈을 세게 풀었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연준 플러스 재무부가 동시에 돈을 찍어내고 이제 돈을 이제 푸는 속도를 더 늘릴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은행 규제도 더 완화를 하고 그러면 뭐 제가 볼 때 나쁘지 않을 거거든요. 현재 기준 글로벌 M2 요 노란색 보시면 됩니다. 노란색은 지금 보니까 11월 달까지 이미 증가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미리미리 뭐 국채 얼마나 찍어내고 여기 이제 계획이 보통 한 3개월치는 먼저 이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는 이게 사람마다 조금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글로벌 M2가 여기는 한 3달 반 정도 비트코인에 선행한다. 어떤 사람은 2주, 그러니까 2달, 어떤 사람은 3달. 어쨌든 유동성이 먼저 치고 가고 그 다음 비트코인이 오른다. 비트코인 지금 주황색입니다. 지금 여기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지금 약간 뭐 우물쭈물하고 있지만 뭐 조만간 더 오르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 지금 올해 한 10월이나 11월까지는 상승을 하지 않겠냐. 당분간 그렇다고 해서 조정이 없다 있다? 조정 있어요. 조정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제가 그냥 괴발세발 그려본 겁니다. 올라가는데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하면서 갈 것으로 봐요. 울퉁불퉁 하겠죠. 결국에는 돈의 힘이 비트코인과 크립토 시장 전체를 끌어올릴 것이다. 이렇게 확실한 기회가 있는데 단타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훈련되지 않는 타고나지 않는 분들이 사팔사팔 하면서 비투를 하면 이 좋은 기회를 확실한 기회를 어떻게 한다? 날려버릴 것이다. 크립토TV를 꾸준히 시청을 하시면서 꾸준히 바이더딥을 하셨다. 제가 볼 때 행복한 연말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뭐 바람이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뭐 팔았는데 예를 들면 연말에 팔았는데 더 오르면 어떡해? 그러면
절반만 파시고 절반은 가져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요런 것들 한번 미리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이제 연말 또 내년에 뭐 더 많이 오른다면 제가 봤을 때 그때 이제 아까 문전성시를 이루면서 그때야 비로소 이제 돈 끌고 영끌 비투하시는 분들 늘어날 거예요. 근데 전 세계 기존과 다른 것은 이번에는 기관들도 이 포모에 참여를 할 겁니다. 심지어 국가도. 그럼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오르겠죠. 우리는 고원저리에서 분할로 쏙쏙쏙 팔면서 이제 절반 정도 한 팔고요. 이제 비중은 그때 가서 이제 좀 뭐 달라질 수는 있다고 봐요. 오른 코인 위주로 팔아야겠죠. 그 다음에는 익절하신 다음에 좀 관망하시면 어떨까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